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? 세상은 분명 점점 더 평등해지고 좋아지는 것 같은데 왜 오히려 사소한 불평등에 대한 우리의 분노는 더 커지는 걸까요? 오늘 바로 이 흥미로운 모순, 평등의 역설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. 이 질문 정말 우리 얘기 같지 않나요? 인류 역사상 엄청난 진보를 이룬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 사회는 왜 여전히 이렇게 불만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걸까요? 아마 말로 표현은 못했어도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.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시죠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. 먼저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분노의 감정에서 출발해서요. 그 역사적인 뿌리를 찾아 과거로 여행을 떠나볼 겁니다. 그리고 이 역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, 또 우리의 이 끝없는 욕망은 과연 어디로 향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이야기, 작은 차이, 큰 분노입니다. 우리는 정말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진보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.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바로 그 진보 때문에 아주 작은 불공정에도 더 크게 좌절하고 분노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. 우리 SNS나 뉴스 댓글만 봐도 딱 그렇죠.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권리를 당연하게 누리면서도 어떨 땐 정말 사소해 보이는 불평등이나 불의에 대해서는 마치 화산처럼 분노가 폭발하곤 합니다.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? 이 이상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,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. 놀랍게도 거의 200년 전에 이 모든 상황을 이미 꿰뚫어본 천재적인 사상가가 있었거든요. 바로 토크빌의 미국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. 이 사람이 바로 캉스 귀족 출신의 정치 이론가 알렉스드 토크빌입니다. 1831년에 그는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교도소 제도를 연구하러 왔어요. 하지만 그의 진짜 관심사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. 수백 년간 이어져온 귀족주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물결이 밀려오던 시대, 그는 그 미래의 모습을 바로 미국에서 찾으려고 했던 거죠. 예를 들어서 정말 재밌는 기록이 있는데요. 그는 미국인들이 아침 식사를 너무 이른 시간에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. 여유로운 프랑스 귀족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. 바로 이런 사소한 관찰을 통해서 그는 계급에 얽매이지 않고 모두가 자신의 삶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민주사회의 역동성을 날카롭게 포착한 겁니다. 그렇다면 그가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실험실에서 발견한 것, 그 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거대한 물결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? 이제 그의 핵심적인 발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가 발견한 거대한 물결은 바로 평등이었습니다. 토크빌에게 평등은요, 그냥 단순한 정치 이념이 아니었어요. 이건 마치 신의 섭리처럼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하고 필연적인 역사의 흐름 그 자체였습니다. 그리고 미국은 그 흐름의 가장 앞에 서 있는 나라였던 거죠. 이 화면을 보시면 토크빌이 경험했던 두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. 왼쪽의 귀족 사회는 태어나는 순간 신분이 정해지는 아주 견고한 피라미드 같은 곳이에요. 불평등이 당연한 세상이죠. 반면에 오른쪽의 민주사회는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모든 게 유동적이고 평등이 최고의 가치이자 이상인 세상입니다. 하지만 토크빌은 이 평등의 물결 속에 숨어있는 아주 무서운 위험, 바로 다수의 폭정을 간파했습니다. 모두가 평등해지니까 역설적으로 다수의 의견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돼서 소수의 다른 목소리를 그냥 짓밟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. 모두가 자유로운 개인이 되는 사회에서 오히려 남들과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군중 속에 안주하려는 위험이 커진다는 정말 날카로운 경고였죠. 사실 평등에 대한 열망이 토크빌 시대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. 이미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조차 모두가 정치에 참여할 때 진짜 자유와 평등이 온다고 말했으니까요. 이처럼 평등은 인류의 아주 오래된 꿈이었고 토크빌은 미국에서 바로 그 꿈이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했던 겁니다. 자, 그럼 이 거대한 평등의 물결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이 분노와 좌절로 이어지는 걸까요? 바로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. 토크빌 이론의 정수, 토크빌의 역설을 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게 바로 그 역설의 핵심 논리인데요. 한번 보세요. 먼저 왕과 노예가 있던 봉건제처럼 거대한 불평등의 산이 허물어집니다. 그럼 사람들의 삶은 전반적으로 훨씬 평등해지겠죠?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전에는 보이지도 않던 작은 언덕이나 자갈 같은 사소한 차이들이 오히려 훨씬 더 크게 보이고 더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이 역설의 진짜 무서운 점이죠. 평등이라는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.
평등에 대한 욕망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커진다는 것. 정말 놀라운 통찰 아닌가요? 그리고 이건 그냥 200년 전 낡은 이론이 절대 아닙니다. 역사는 계속해서 이 패턴을 반복해 왔거든요. 토크빌의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미국의 도금 시대라는 생생한 사례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죠. 19세기 후반 미국은 산업혁명으로 정말 눈부신 발전을 이뤘습니다. 겉보기엔 황금의 시대였죠. 하지만 이 차트 좀 보세요. 부의 절반 이상을 상위 1%가 독차지했습니다. 사회 전체의 파이는 커졌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형태의 엄청난 불평등이 생겨난 거예요. 이게 바로 사람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. 그리고 이 분노는 결국 거대한 사회개혁 운동으로 터져 나왔습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패를 파헤친 언론인들, 거대 독점 기업에 맞서 싸운 아이다 타벨 같은 인물들이 등장했죠. 불평등이 더 날카롭게 느껴질수록 그걸 바로잡으려는 열망도 더 뜨거워진 겁니다. 정말 토크빌의 예측 그대로였죠. 그리고 이런 익명의 분노,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세요? 네, 과거의 비판이 익명의 칼럼이나 팸플릿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소셜미디어의 트롤이나 악성 댓글로 나타나죠. 시대와 기술은 변했지만 평등에 가까워질수록 더 예민해지고 작은 불평등에 격렬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끝나지 않는 역설, 이 영원한 욕망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대체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? 우리의 이 추구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? 오늘 이야기의 핵심, 바로 토크빌 효과입니다. 평등이라는 목표 지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고린 지점 바로 앞에 남은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에 더 민감해지고 더 분노하게 된다는 것이죠. 이건 어쩌면 실패가 아니라 모든 민주주의 사회가 영원히 안고 가야 할 숙명 같은 긴장 관계일지도 모릅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완벽한 평등을 향한 우리의 이 뜨거운 열망, 이것은 인류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숭고한 원동력일까요? 아니면 우리를 영원한 좌절감에 빠뜨리는 결코 끝날 수 없는 추격전일까요?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